판다스를 이용해서 지금 자료 불러들어오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텍스트 파일에 없는 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요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정호재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뭐 줄번호 붙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더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라고 부르고, 이게 뭐냐면 각각의 자료들을, 지금 이게 각각의 자료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게 각각의 자료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각각의 자료들에 대해서 무언가 구분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해요. 이 각각의 자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해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얘 지금 뭘 불러왔어? 요 데이터라는 여기서 불러왔는데, 예, 이 데이터에 예를 들면 몇 번 하면 딱 이게 나와야 되고, 몇 번 하면 뭐가 나와야 되고, 몇 번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복되지 않은 값이 들어가야 돼요. 예, 중복되지 않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열면은 사실 어떤 것도 중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가령 우연찮게 이름이 같을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프리스피테이션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데이트는 지금 날짜는 지금 보니까 무조건 다 같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중복되어 있으면은 걔를 딱 원하는 값을 하나를 불러 들어올 수 없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이게 뭐 판다스가 됐던 다른 데이터베이스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혹시 뭐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뭐 MySQL 뭐 이런 것들은 아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사실 아주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다룰 때는 중복되지 않은 어떤 키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CSV 파일을 이렇게 2D 형태를 읽어드릴 때 알아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은 값을 이렇게 임의로 얘가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임의로 만들고 임의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가 자료를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0번부터 30번까지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행을 중복되지 않은 번호로 얘가 관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불러 들어온 데이터에서는 요 아이디라는 게 사실 중복될 리가 없죠. 그죠? 뭐 네임도 사실 중복되지 않겠지만, 요 아이디라는 요 숫자 값이 각 지점마다 같을 리가 없죠. 그죠? 요게 이미 중복되지 않은 값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가 기본적으로 얘를 붙여줘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 그 주소록을 만든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그렇게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름도 같고 주소도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름이 키값으로 사용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소록에 여러분들 학번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학번이 들어가면은 학번이 같은 사람은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학번이 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학번을 가지고 자료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 학번이 자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찮게 동네 이름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아이디를 부여했을 때에는 요 아이디는 전부 다 다른 번호를 부여했을 테니까 요 아이디로 사실 우리는 자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 관리할 때, 우리나라 사람 관리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학번,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그렇게 키값이 구별되어 있어서
특정 자료를 이렇게 딱 구별할 수 있는 그 키값이 존재합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키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는 근데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값이 없다 치고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는 요 id를 키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그걸 데이터로 다시 환산하면 되고 data.set index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옴표를 붙이든가 안 붙이든가 그건 기억이 안 나네. 따옴표 붙였구나.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키를 만들고 싶은 인덱스로 하고 싶은 그 컬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를 해주면 이번에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나요? 0, 1, 2, 3, 4가 없어졌죠, 그죠? 0, 1, 2, 3, 4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id가 이렇게 한 줄 내려왔죠, 그죠? id가 다른 것에 비해서 한 줄 내려왔죠. 요 id라는 컬럼이 이제 요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여기 판다스 용어로는 인덱스가 된 겁니다. 얘를 검색할 때 쓰는 게 되는 거죠. 90번 나와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93번 나와 그럼 얘가 나오는 거고 105번 나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출력하라고 할 땐 데이터에 여기 어떤 그 자료 형태에 LOC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100번부터 110번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요 id가 100번부터 110번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덱스가 우리나라 말로 색인인가요? 자료를 검색할 때 쓰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지만 POS라는 데이터도 구조가 같았습니다. 그죠? POS라는 것도 구조가 같았어요. 보면은 POS도 여기 보면은 0, 1, 2, 3, 4 이 값이 붙었죠. 그죠? 얘도 지금 인덱스가 이렇게 붙었고 얘도 근데 id를 실제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도 0, 1, 2, 3, 4 굳이 붙여줄 필요 없어 라고 알려줍시다. POS는 데이터의 POS의 set index id를 해줍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불러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지금 앞에서 해봤지만 값들을 출력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컬럼 이름 출력하는 거 해봤고 뭐 값도 출력하는 거 해봤고 지금 보면 0, 2, 3, 4 이런 값이 붙네.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알려드렸고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id가 여기는 윗줄이랑 같이 있죠. id가 그러니까 일종의 값인 거죠. 그런데 지금 0, 1, 3, 4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했고 우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게 붙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요 id를 키값으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에 저 키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좀 아까 출력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죠. 뭐 데이터의 LOC라는 함수였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한 인덱스가 100번부터 120번 사이에 있는 사실은 119번이겠죠. 100번부터 119번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가지고 오렴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어쨌든 강수 자료를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 1의 ERA5의 프리시피테이션 자료를 실제로 자료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날짜가 있고 그날의 강수량이 있습니다. 파일을 하나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답은 못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90번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죠? 위치 정보가 없어요. 속초는 우리만 아는 이름이지 컴퓨터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도 정확히 말하면은 이 속초에 있는 이 관측 사이트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파일만 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일만 열어서는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 파일을 다운받은 겁니다. 예, 이 파일을 다운받은 거예요. 이 파일을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면은 얘는 90번이 쭉쭉쭉 가서 위경도가 실제로 어디에 있어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여기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파일을 그래서 두 개를 열어봐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는 요 프리스피테이션 요 파일에 있는데 요 파일이 실제로 정보를 불충분하게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생각해보면 이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모든 자료에마다 다 위경도를 붙여주면은 매일매일 위경도를 다 붙여주면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죠. 위경도는 사실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파일을 분리해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메타 정보 이렇게 부르는데 예, 실제로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걸 불러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를 한번 명확해 봅시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데 다시 한번 파일을 보여드릴까요? 데이터를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건데 추가적으로 뭘 필요하냐면은 90번에 해당하는 위경도 자료를 아까 그 사이트 파일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그죠? site.csv라는 파일에서 이 아이디 90번 요 자료가 실제로 위치가 어디인지를 불러들여야 되고 요 93번 자료는 어디의 값인지 불러들여오고 최소한 일단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 101번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값인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를 해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데이터라는 곳에다가 새로 추가를 합니다. 데이터라는 우리 지금 자료를 불러 들어왔는데 파일로부터 자료를 불러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컬럼을 그냥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추가하면 돼요. 이름을 이렇게 지정합시다. 데이터에 레슨하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요 데이터에서 아까 그 ID 값을 참고해서 데이터의 ID 값을 참고해서 그 ID에 해당하는 요 POS 거기를 찾아서 거기서 위도 값을 불러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데이터의 ID 값을 찾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렛이라는 요 새로운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지정을 하냐면은 데이터의 ID를 확인한 다음에 그 ID랑 매칭되는 POS 그 줄을 찾아서 그 POS라는 데이터셋의 위도 값을 불러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게 그건데 자 데이터의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었냐면은 data.loc로 POS.loc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쓰고 땡 컴마 컴마 이렇게 써서 여기 한글로 바꿨지 영어로 바꿨지. latitude라고 썼나? 위도 요렇게 쓰면 POS라는 데이터에 접근할 건데 모든 자료 모든 레코드인데 단 우리는 거기서 latitude만 볼 거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자료를
셀렉션 하냐면은 데이터의 예, 데이터의 ID. 아이디가 뭔가 오버레이가 됐나 본데? 아이디가 원래 뭐가 함수가 있나 보다. 이름을 바꿉시다. idx로 바꾸고 제가 텍스트 파일을 이름을 바꾸죠. ERA5에 얘를 인덱스니까 idx로 바꿉시다. 데이터 1에 ERA5에 사이트 정보도 idx 이렇게 바꿉시다. 데이터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들여와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볼까요? loc라는 요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뭐 POS라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여기다가 인덱스를 적어줬습니다. 여기는 100부터 12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덱스가 100부터 120 사이에 있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료를 접근하고 싶으냐면은 POS의 자료를 어떤 자료냐면은 데이터의 ID 값에 해당하는 자료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죠? 데이터의 id라는 섹션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필요해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얘가 파일이 훨씬 더 많아요. 90 몇 줄 있어요. 이 90 몇 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기서 지금 뭘 갖고 올 거냐면은 데이터의 인덱스 idx에 해당하는 값만 여기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latitude랑 longitude 값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그때 저기 뭐야 넘파이 할 때 사실 아주 잠깐 했었는데 왜 넘파이 할 때 그런 거 했었었죠? 그 데이터인데 예를 들면은 뭐 POS가 뭐 5보다 큰 곳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뭐 그래서 뭐 특정 값보다 이상이 특정 값 이하면은 0으로 세팅하고 뭐 이런 거를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POS.loc 오케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왜 POS라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LOC로 써야 된다고 해서 LOC를 빼먹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이게 뭐냐면은 요 POS라는 요 데이터에 접근할 건데 뭐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오냐면은 데이터의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그것만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고 여기서 그리고 위도 값만 가지고 오려면 오케이. 이렇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요. 데이터점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는 건데 그 중에서 latitude만 가져와 위도만 가져와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괄호 위치 저처럼 헷갈리지 않게 잘 맞추세요. POS.loc 이렇게 끝에 열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점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중에 latitude만 위도만 가지고 와 라고 출력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과 latitude 값만 가지고 와서 위도 값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데이터라는 데이터셋 아까 강수량이 저장돼 있던 곳 거기다가 추가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데이터에 let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이렇게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셋에 let이라고 이름 붙은 컬럼이 새로 추가가 되고요. 그 추가된 곳의 데이터를 이걸로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 해보면 왜 또 왜 또 괄호가 안 맞아? 프린트를 빼버렸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데이터라는 셋의 맨 끝에 let이라는 요 정보가 추가가 된 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잘 되셨나요? 안 된 사람? 이렇게까지 출력이 안 되는 사람? 안 된 사람은 또 답이 없을 건데 물어보면 또 안 되지 또.
김동현 잘 되고 있나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되고 있나요? 안진주 잘 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롱기튜드 자료도 필요하죠? 롱기튜드 자료도 필요하죠?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서 롱기튜드.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 요게 쓴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POS라는 요게 불러온 데이터셋에 접근을 할 건데, 예, 로시 접근을 할 건데 어떤 데이터만 픽업할 거냐면은 데이터라는 곳에 데이터라는 요 또 다른 데이터셋에 예, 인덱스 예,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를 지정해 줬죠. 인덱스를 지정했습니다. 요게 지금 IDX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곳에 해당하는 값만 불러들여와 라고 할 겁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데이터 종류만 불러들여와. 그리고 모든 컬럼을 다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예, 레티튜드와 롱기튜드라고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것만 불러들여와 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등호의 우변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들어오면은 예, 요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데이터의 개수는 요 데이터라고 이름 붙여진 요것의 개수랑 정확하게 같겠죠. 행은. 왜냐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불러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컬럼은 두 개가 될 겁니다. 레티튜드, 롱기튜드. 예, 그것을 어디다 추가하냐면 예,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은 렛과 론이라는 이름. 그러고 나면 예, 출력을 하면 어이 맷도 어디 갔어? 아 앞에 괄호를 딱 붙여줬어요. 예, 여기 괄호 붙여줘야 됩니다. 네, 이러면은 프리시피테이션 데이터셋, 요 데이터셋에 레티튜드와 롱기튜드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11시 넘었구나. 11시 7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11시 17분에 다시 시작할 거고요. 아까 한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아까 해서 여기까지 출력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예, 데이터라는 이제 자료 셋이 예,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다 추가해서 예, 그거에 해당한 각 지점에 해당하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 자료를 예, 요 메타데이터 POS라고 하는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면 이제 우리 그림 그릴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예, 이제 그림을 그립시다. 아, 뭐 그림 그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정해 주면 조금 더 좋습니다. 데이터에 렛의 값만 가져와서 예, 이렇게 x축, y축을 지정해 줍시다. 점 values 그 다음에 프리시피테이션은 아까 데이터의 이름이 뭐였더라? 프리시피테이션 데일리였나? 그 다음에 밀리미터였나? 요렇게 돼 있었나? 봅시다. VI 데이터 1에 에라 5에 프리십까지만 했군요. daily values 잘 됐으면 아무 에러 메시지 없이 잘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료를 불러 들어오는 연습을 한 겁니다. 예, 판다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불러 들어오는 연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것을 어딘가에다 소스 파일을 잘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요 필요한 게 있다면은 여기서 적당히 필요한 소스 코드를 불러 들어와서 예, 여러분들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저기도 안 했습니다. 파일 불러 들어와서 예, 인덱스를 열을 지정해 주고 예, 그 다음에
자료에 적당히 필요한 메타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접근해서 원데이터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원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 다시 이렇게 끄집어와서 각각의 열로 만들어주고. 자, 이제 자료를 이제 좀 그림을 그리는 걸 할 겁니다. 리소스 합시다. ngl.cs 리소스 해주고, 그 다음에 x축은 x축, y축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걸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뭐냐면 1차원 자료죠. 그죠? 프리스테이션이라는 건 생각하면 1차원 자료예요. 그죠? x값, 순서를 x값이 얼마고 y값이 얼마일 때 강수량이 얼마야 라는 1차원 자료가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1차원 자료가 3개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걸 2차원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2차원 지도상에다가 x값이 얼마고 y값이 얼마면 강수량이 얼마야 라는 2차원 필드를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예요. 예. 자료 출력해 보면은, 뻔합니다. 자료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강수량 자료가 이렇게 1차원으로 쭉 지정이 돼 있어요. 롱기튜드 출력해 보라고 하면은, 롱기튜드가 이렇게 쭉 1차원 상으로 지점의 개수만큼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점에 지금 롱기튜드 1차원 자료와 각각의 지점에 대한 레티튜드 자료 1차원 자료, 각각의 지점에 대한 강수량 자료 1차원 자료, 이렇게 1차원 자료 3개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2차원 자료로 바꿔야 됩니다. 2차원 격자화된 자료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맵에다 그림을 그리겠죠. 우리의 오늘 목표가 그런 겁니다. 1차원 자료를 1차원 그렇게 아무데나 점이 찍혀 있는 요거를 2차원 격자화된 자료로 바꾸어서 걔를 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삽하는 거거든요. 인터폴레이션 하는 건데, 첫 번째는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x가 지금 롱기튜드죠. 롱기튜드의 미니멈 값, 그 다음에 롱기튜드의 맥시멈 값을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y의 미니멈 값은 레티튜드고, y의 맥시멈 값은 레티튜드의 맥시멈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롱기튜드 데이터셋 안에 있는 미니멈 맥시멈, 그다음에 레티튜드 요 데이터셋 안에 있는 미니멈 맥시멈 값, 그 안에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혹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론 아웃풋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O라는 뒤에다 첨자를 붙였는데, 우리 이런 거 했어요. 여기다가 앞에다가 nx 붙여줄까요? nx는 뭐 데이터 포인트 20개로 합시다. ny도 한 20개 정도로. 린 스페이스라는 거 했어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수열을 만드는 거였었죠. 수열.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이렇게 지정해줘서 수열을 만드는 거 있었습니다. 예전에 넘파이 처음 배울 때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p.linspace의 ymin, ymax, ny 이러면은 y민부터 y 최소값 여기 지정해준 최소값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ny gain 수열을 만드는 numpy의 함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거? 노트 찾아보면 있습니다. numpy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배열을 만들어주는 법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로부터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레이를 선언해서 하는 거,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요 레티튜드와 롱기튜드 격자화된 요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제
인터폴레이션 혹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 피스피어 아웃이 될 거고요. 핑글에 있는 함수를 쓸 겁니다. netGr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뭘 적어주냐면은 첫 번째 원래 x축 값, 두 번째 원래 y축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함수 값, 그 다음에 바뀐 x축 값, 바뀐 y축 값,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격자화된 2차원 자료를 만듭니다. 알아서. 그래서 프린트 PCPO에 쉐입을 출력하라고 하면 출력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냐면 XMAX에 오타가 있었나요? XMAX 렛이 아니지 론이지. 감사합니다. 네, XMX는 롱기튜드의 X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지금 요 아웃풋이 뭐냐면은 20,20짜리 2차원 배열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원 자료인데 2차원 배열로 격자화해서 얘가 알아서 만든 겁니다. 인터폴레이션 혹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수행해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였다면은 20,15짜리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뭐 20,20으로 합시다. 이게 2차원 배열을 만든 것의 끝입니다. 어떻게 한 건지를 잘 받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X축, Y축을 새로운 X축, Y축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netGrid라는 함수를 써서 핑글에 있는 겁니다. 핑글에 있는 netGrid라는 함수를 써서 옛날 X축, 옛날 Y축, 옛날 함축. 그러니까 얘네 요 셋은 1차원 자료일 겁니다. 1차원 자료고 크기가 같아야 될 겁니다. 그죠? 데이터 포인트에서 50개다 그러면은 얘도 50개, 얘도 50개, 얘도 50개 갖고 있어야 되고 얘하고 얘는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차원 새로운 격자예요. 새로운 X축값, 새로운 그 2차원 필드의 Y축값 이렇게 지정해주고 나면은 요 가로 이거 세로 이것에 해당하는 2차원 자료를 이렇게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차원 필드를 그리면 됩니다. SFX 어레이는 롱기튜드고 RES의 SF Y 어레이는 레티튜드 새로운 랭티튜드가 이거고 그 다음에 2차원 컨투어 그림을 그려봅시다. CN fill O는 true로 하고 CN line은 꺼버리고 lines O는 false로 하고 CN line label도 끄고 그 다음에 RES의 map 이메일이 맵 프로젝션은 중위도 지역이니까 램버트 컨포멀 매핑으로 해주고 RES의 MP 그 다음에 메리디언은 뭐 한반도를 지나갈 게 뻔하니까 1.5도로 해주고 MP 그 다음에 램버트 빼먹구나 램버트 메리디언 그 다음에 램버트의 그 다음에 패러렐 1은 30.0으로 하고 2는 뭐 4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중간에 잘라야겠죠? 전구를 보는 건 의미가 없죠? 모드는 코너즈로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코너는 레프트 코너 F는
코너의 롱기튜드. 그는 롱기튜드가 가장 작은 곳일 테니까 x민 정도로 해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티튜드가 제일 작은 곳은 대강 y민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 코너도 지정해 줍시다. 라이트 코너는 xmax로 지정해주고, 라이트 코너는 ymax로 지정해 줍시다. 뭐 지도 그릴 때 늘상 하던 일이에요. 지도 위에 자료를 그릴 때 우리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작업했던 일입니다. 뭐 타이핑 쓸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용을 모르면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면 워크스페이스를 열면 됩니다. ngl.open workspace 뭐 하나 열고, 그 다음에 플롯 그리면 됩니다. ngl.contour 그 다음에 map wks의 자료가 뭐냐면 2차원 격자화된 자료 PSP5, 그 다음에 그림 관련된 건 RES, 그 다음에 다 했으면 ngl.end. 다른 분들은 됐으면 아이고 저장을 하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잘 되면. 요렇게 지금 우리가 1차원 자료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CSV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1차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2차원 자료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이제 2차원 그림 그리는 거는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이미. 우리가 2차원 컨투어 그리는 걸 지도 위에다 컨투어 그림 그리는 걸 요건 이미 배운 거고요. 요 전에 지금 우리가 1차원 컴마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2차원 자료를 만드는 것, 요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운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거는 예쁘게 만드는 건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덧붙이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컨투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컨투어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평소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은 이건 지금 자료가 되게 콜스하죠. 그죠? 자료가 되게 이게 지금 실제로 이게 격자화돼 따다다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얘는 지금 인터폴레이션 혹은 엑스트라폴레이션에 의해서 자료를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컨투어를 그리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자료가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을 그릴 때 더 추천하는 형태는 뭐냐면은 이렇게 컨투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격자 사각형에다가 색칠을 하는 그림을 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렇게 인공적인 이런 컨투어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각각의 사각형 격자에다가 해당하는 색깔을 가지고 와서 칠하게 하는 그 그림이 훨씬 더 그림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특히 이렇게 1차원의 비정형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인터폴레이션 혹은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 그릴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옵션이 뭐냐면은 res.cn fill mode입니다. 이거를 rasterfill로 바꿔줍니다. cn fill mode를 rasterfill로 바꿔줍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지금처럼 컨투어가 아니라 각각의 격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격자에 그 값에 맞는 색깔을 여기서 가져와서 그리게 됩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컨투어링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그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반도를 되게 작게 그리면 한반도를 되게 작게 그렸더니 지도가 이렇게 별로 좀 안 예쁘죠. 되게 각져 있고 여러분들 지도도 이렇게 나오죠. 지도가 별로 이렇게 각져 있고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예쁘지가 않죠. 그죠? 예, 얘를 조금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조금 이렇게 고해상도 그림으로 고해상도 지도로 바꾸려면은 res.mp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붙나 안 붙나? mp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미디엄 레졸루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림을 그리면 어디서 오타가 있었나 봐. 아, 대소문자. mp 데이터 베이스. 네, 그래 놓고 나면은 지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되시나요? 아까보다 지도가 좀 더 예쁘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고해상도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그걸 그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뭐 자료를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요 그림까지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학기 하려고 했던 것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파이썬 배웠고요. 예, 그 다음에 파이썬 안에서 우리가 숫자 계산을 다룰 때 특히 많이 쓰는 넘파이 잠시 배웠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유틸리티 핑글, 예, 모듈, 그림 그리는 모듈 핑글을 배웠고, 그래서 처음에 XY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예, 컨투어 그림도 그려보고 벡터 그림 그려보고 컨투어 위에다가 벡터를 오버레이 하는 거 그려보고 뭐 지도 위에다 그림을 그려보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1차원 자료를 받아다가 예, 2차원 자료를 이렇게 매핑하는 것까지 그려봤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배운 걸 그래서 응용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1차원으로 바람장이 저장돼 있다. U하고 V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2차원에다가 벡터 플롯 그림 그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예, 그런 거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이번 학기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예, 여러분들 안 보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내용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